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 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림은 원을 6등분한 것이다.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칠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라.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위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졌습니다. 자, 첫 번째 색을 가서 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이 가지수가 6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어느 위치 가더라도 계속 다 똑같은 거니까 첫 번째 가서 칠을 하는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을 잡았다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기준 잡았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이제 이 부분들을 칠한 부분들을 고정된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가지 색을 열심히 칠하면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 되겠죠? 칠하는 가지수 5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자, 그렇다면 5팩토리얼 계산해서 120이 돼가는 그런 문제. 원순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를 1번에 낸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상자 안에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4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색 탁구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은? 확률 물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개의 공이 있는데 7개의 공 중에서 4개를 끄집어낸다 라는 것이 전체 가지수가 되는데 흰색 탁구공이 1개 이상 나와야 되겠다. 흰색 탁구공. 자, 그렇다면 잘 살펴봤는데 근데 주황색 탁구공이 3개거든요. 주황색을 모두 다 꺼내더라도 3개밖에 못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 4개를 꺼내려면 흰 공이 최소한 하나는 좀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그렇다면 이런 부분 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흰색 탁구공을 꺼내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문제는 당연히 확률이 1 돼가는 확률 1을 좀 특이한데 확률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 형태를 좀 보면 되겠죠. 전체에서 반대로 이제 그러면 흰색 탁구공이 없는 경우를 구해야겠다. 그런데 이 가지수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률이 1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확률이 1 때는 좀 독특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컨비네이션 되는데 9 컨비네이션 1, 9 컨비네이션 2 열심히 그러면 전부 다 된 거니까 하하 이 항 정리해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이 식에 완벽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컨비네이션 0하고 9 컨비네이션 9가 있어야 이제 완벽한 식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완벽하게 이 계산 결과는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건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9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9 컨비네이션 2 거쳐서 9 컨비네이션 8까지 계산하는 이야기는 2의 9제곱에서 양쪽 이 계산 결과가 1, 1 되는 거니까 2를 빼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2의 9제곱이 얼마였습니까? 512가 되는 건가요? 512에서 2를 이렇게 빼서 답하는 거니까 510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양정리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 얼마나 정확하게 잘 계산되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공부를 한다면 1 플러스 x의 9제곱을 전개한 이 식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9 컨비네이션 0, 9 컨비네이션 1, x 이렇게 해서 이제 9 컨비네이션 9x 9제곱 이렇게 된 이 부분에다가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한 식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이라는 사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완벽하게 주어진 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함께 합니다. 6개의 영문자 YUSHIN 유신입니까? 일렬로 배열할 때 H가 I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H가 I보다 앞에 온다. 순서가 이미 있다 이런 얘기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좀 규칙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H하고 I라는 이 문자를 이렇게 이제 같은 문자로 판단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거니까 6개를 쭉 배열하는 거 6팩토리얼 되는데 H하고 I를 이제 같은 문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같은 문자 나열법 이걸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6, 5, 4, 3 2 곱하기 했는데 이 약분 하나 이렇게 딱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 곱하기 5, 4, 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좀 효율적으로 계산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360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문자로 열심히 해서 나열하고요. 나중에 그럼 이제 뭐 H라고 같은 문자로 좀 생각해서 H라고 나열하게 되면 HH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H를 I로 어떻게 주면 되죠?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문자로 처리해가는 것이 브레이킹 포인트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함께 합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어떻게 되느냐? 2x, x분의 1 이렇게 돼서 4제곱. 원래는 이제 뭐 일반항 형태를 해서 이쪽을 몇 번 선택하고 뒤쪽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또 몇 번 선택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xx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4번 중에서 2번은 이제 2x를 2번 선택하고 한 번은 x분의 1을 이렇게 2번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뭐 상수항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이 이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도 제곱 두 번이 좀 빠졌었군요. 그러면 x분의 1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수 파트 부분이 이제 앞쪽에 나오는 건데 4 컨비네이션이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3은 6에다가 2제곱인 4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24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반항을 구해가도 되겠지만 뭐 상수항 구해가는 부분들은 뭐 x하고 x분의 1 이 계통이 각각 이제 2번씩 선택하면 되는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일반항까지 하지 않아도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때 짝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뭐 4자리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랬을 때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1, 2, 3, 4 해서 4가지가 되겠고 중간에는 아무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5가지씩들이 쭉 오면 되겠고 자, 맨 마지막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가 와야 되는 거니까 짝수는 0, 2, 4 이런 것들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에 이제 20가지에다가 뒤쪽에 1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300가지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뭐 공식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들 뭐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하니까 4자리 표현해주고 맨 앞자리에는 이제 문제 또 숫자 구성을 봤을 때 0이 오면 안 되니까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중복 허락 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들을 쭉쭉 쓰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또 이제 짝수 처리해서 짝수가 되려면 이리저리 부분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 0, 2, 4 해서 3가지 처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7번 함께 살펴봅니다. 4개의 영문자 ABCD 중에서 중복 해가지고 5개를 택한 후 일렬로 배열합니다. 양 끝에 같은 영문자가 온다. 하나, 둘, 셋, 넷, 5개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와야 되겠다. 어떤 문자가 올까요? 당연히 뭐 A가 될 때도 있고 B가 될 때도 있고 C가 될 때도 있고 D가 될 때도 있으니까 4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양쪽에다가 배치를 딱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다가 열심히 이제 다른 문자들을 배열하면 되는데 중복이 활용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오는 가지수도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수가 간단하게 끝나는데 자, 요거 계산도 4고 그러면 또 4가 열심히 곱하되니까 4를 4번 곱하게 해주는 겁니까? 4의 4제곱이 되겠군요. 그럼 2의 8제곱이 되겠고 2의 8제곱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5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가지수는 256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공식에다가 딱 넣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이제 뭐 5자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5자리 표시해주고 양쪽 문자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올 수 있는 문자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자들 중복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가지수를 자연스럽게 구하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굳이 뭐 공식에 연연하지 않아도 문제 풀이를 이제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경우의 수는 공식이 아니라 논리 전개 과정입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야겠다. 세제곱의 개수가 80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번엔 이제 미지수 집어넣고 미지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ax 선택을 또 해야 되겠고 x분의 1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선택을 이렇게 해서 뭐 일반항을 굳이 표시해주면 5 컨비네이션 r에서 뭐 r제곱 5-r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세제곱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r이 당연히 이쪽에 이제 4번 선택해야 되겠죠. x 4번에 x분의 1 1번 합쳐서 이제 5번인 거니까 이렇게 되어야 뭐 x 세제곱이 되는 너무나 당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 부분 뭐 정리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5 컨비네이션 4 a의 4제곱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이제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5 곱하기 a 4제곱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8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4제곱은 5, 1은 5에다가 5, 6, 3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a 제곱 값은 4가 되니까 a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양수 a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항 정리.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요, 이렇게 이제 일반항 형태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제 여기 지수 파트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지 않더라도 뭐 간단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곧바로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계산이 좀 잘 안 될 때만 공식을 좀 써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2개의 당첨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5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당첨 제비가 5장, 그러면 아닌 게 7개,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12개가 있는 거죠. 자, 이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을 동시에 뽑습니다. 이때 이제 당첨 제비가 3장일 확률, 와우, 대단한데요. 자, 12장 중에서 우리는 이제 4장을 끄집어내는데, 당첨 제비가 3장이라는 얘기는 이 5장 중에서 3장을 끄집어내고, 아닌 것도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죠. 7장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되면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12, 11, 9, 10, 11, 12 4개에다가 4, 3, 2,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 4, 3까지 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죠. 2 됐고, 그 다음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열심히 계산해야죠. 자, 2는 이제 약분해서 좀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4를 약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불편한데요. 그럼 뭐 해야지, 뭐 4, 30이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 3은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식에 좀 개수가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써볼까요? 3, 11, 13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에 5, 4, 7 이렇게 남았습니까? 됐습니다. 자, 5,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약분을 하게 되니까 10 약분되면서 또 2가 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계산 결과는 3, 3, 11 남았으니까 99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2, 7 남았으니까 1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99분의 14 있어야 됩니다. 99분의 14, 오, 있군요. 되죠? 자, 뭐 처음에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우와, 이게 좀 분자 분모에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자, 계산 좀 정확하게 잘 하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점검을 해보면 12개 중에서 4장을 끄집어냅니다. 해준 전체가 지수가 됐고, 당첨 제비가 3장이 들어있다. 당첨 제비가 5장인데 그 중에서 3장 아닌 거 1장을 이렇게 꺼내는 그런 문제 형태가 이제 바른 답이다. 이해됐죠? 자, 컨비네이션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중에서 Z가 짝수인 순서상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부정방정식 형태가 딱 나왔다. 그러면 뭐 중복조합에서 출제가 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순서상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살짝 이제 응용이 된 거죠. 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1.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돼야 기본형인데 자연수 순서상 좀 활용되는 좀 응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치환을 통해서 좀 처리해 가야 되겠죠.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x에다 이제 미리 2를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y 역시 y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근데 이 부분은 짝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짝수 그럼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 이렇게 2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더하기 2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될 요 문자에는 0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해야 되겠죠. 자,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요, 뒤에 있는 부분은 숫자 4를 빼는 거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계수 파트 부분에 이제 2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결과가 0이라면 자, 이렇게 계산 결과 7 되는 거니까, 이제 서로 다른 2개 중복해서 7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이 값이 1이라면 그럼 더하기 한 결과가 이번에는 5가 될 거니까 2H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Z 값이 2가 된다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값은 3 이렇게 될 거니까 2H3, Z 값이 3일 때,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1 되는 거니까 2H1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좀 하게 되면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7 되겠고, 7에 6 컨비네이션 5가 되겠고, 5에 4 컨비네이션 3이 되겠고,
3의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8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10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응용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중복조합이라는 형태를 좀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자연수 순서상, 거기다 짝수 이렇게 됐을 때 치환을 좀 어떻게 해서 지금 좀 표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그 첫 번째 모양식을 썼을 때 또 이렇게 좀 계수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존재해주면 또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럼 이제 그 계수 큰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좀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이제 절차들을 좀 잘 지켜서 풀어야 되는 이제 응용이 막 시작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응용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하겠죠. 자, 조금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명수에서 이제 7명을 일렬로 딱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3학년 3명이 연속할 확률을 구하라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7명을 쭉 나열한 거니까 7 팩토리얼 해주면 끝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학년 3명이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웃한다. 그럼 풀이 원리가 뭐죠? 좀 묶어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니까 묶어서 이제 한 명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묶어서 나열하는 가지수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학년은 한 명이 되니까 5명이 되는 거죠. 5명을 열심히 나열하겠고, 대신 묶어진 자체 내에서 서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서 이제 이웃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7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약분을 좀 이렇게 해주면 7 곱하기 6이 되겠고, 3팩토리얼은 또 6이 되는 거니까 또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7분의 1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학년별로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뭐 사실은 명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군요. 전체 7명 할 때 이제 큰 의미가 없었고, 3학년 셋 묶어라, 뭐 이웃한다 묶어라, 이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이제 한 덩어리처럼 처리해서 전체가 이제 5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겠고, 그리고 이제 묶어진 덩어리 내에서 스스로 전체 내에서 이제 나열하는 가지수만 좀 고려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12의 9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참 어찌 되겠죠? 근데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막 마구마구 그냥 전개를 하면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니겠죠? 어떻게 해주면 좋겠을까요? 이 12라는 숫자하고 이 나눠주기 해주는 100하고 좀 뭔가 좀 연관성 있는 걸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좀 주어진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9 컨비네이션 0 그렇게 되면 2의 9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9 컨비네이션 1 10 한 번에다가 2의 8제곱, 그 다음에 9 컨비네이션 2 10제곱에다가 그럼 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뒤 부분부터는 10제곱, 그 다음에 3제곱,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 뒤쪽 부분들은 이제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나온다면 이 앞쪽 부분에서 일단 나오겠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2의 9제곱 부분이 있고요. 9 곱하기 10 곱하기 2의 8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숫자가 많이 큰데, 자, 그러면 512가 되는 거에다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럼 9 곱하기 10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와, 이게 그럼 256인가요? 256? 와, 이렇게 또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1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뭐 511로 511하고 다 쓸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들은 10이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역시 9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처리해서 256, 2560으로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2500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가는,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가니까 12자리부터 나와 있는 숫자만 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60 이렇게 해서 좀 줄였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12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럼 6, 9 이제 54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 구해가는 거니까 역시 이 부분들은 100으로 나눈 나머지인 40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정답은 이제 52가 되는 거니까 순간순간 이제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형태로 좀 바꿔가게 되면, 자, 12의 9제곱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올 텐데 그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한 변 길이가 1인 종 사각형 35개를 붙여놓았습니다. 점 P가 원점을 출발하여
변과 꼭지점을 따라서 5,7까지. 원점에서부터 5,7. 알겠습니다.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fx가 주어져 있는데 2x인데 또 x값이 홀수랍니다. 그러면 x가 1이면 y가 2가 되겠고 x가 3이면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두 개의 점이 나오는데 정의할 때 요 점은 또 지나지 않고 이동해야 되겠다. 전체에서 요런 점을 지나지 않고 이동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요런 점 지나는 경우를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빼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5개, 7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개가 되니까 12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7팩토리얼 처리해서 빼주면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2 지나는 경우를 좀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1,2 이렇게 지나면 먼저 1,2 가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전체에서 3개를 빼는 거니까 9가지가 되면 9팩토리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 5개 간 거에서 그러니까 4팩토리얼 되겠고, 7개 간 거에서 2개 빼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을 가야 된다면 3,6 하는 가지수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9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6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3,6에서 5,7 가는 가지수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가지수를 구하다 보면 두 점 모두 지나는 경우는 2번 계산이 돼 있죠. 앞에 계산할 때, 뒤에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다시 좀 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A, B 이렇게 개수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제 A 합 B의 개수를 구해갈 때 A 합 B 개수를 구해가게 되면 A 개수를 열심히 구하고 B 개수를 열심히 구한 다음에 빼기 A 교집합 B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가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고 1,2에서 3,6 가려면 2, 4, 6가지에다가 그러면 2팩, 4팩 처리해 주겠고 3,6에서 가는 가지수 3 이렇게 해서 또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계산 좀 잘 깔끔하게 될까요? 12, 11, 19, 8까지 곱하기 해주면 되죠. 7팩토리얼 약분해서 사라지면 되겠고 5팩, 5, 4,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 일단은 이 정도 처리할까요? 계산 좀 하죠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5, 10 이렇게 사라지면 되겠고 10 사라지고 3, 4, 10 이렇게 사라져서 11 곱하기 9 곱하기 8 일단 1차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 8, 7, 6까지 쓰면 되겠죠? 5팩토리얼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3 있고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 소거하고 2, 4, 8 소거하고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7 곱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9, 8, 7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3, 3, 2, 1 3 하나 지워지고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9 곱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3, 3, 3, 3 있고 6, 5 4팩 약분되면 되겠고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 남고 그러면 9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산수들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계산할 때 11 곱하기 9 곱하기 8 처리되는데 이 부분 계산할 때 전부 9가 공통입니다. 9 공통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7마저 공통이니까 7에다가 더하니까 70 되겠고 이렇게 되면 빼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마저 계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9 공통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기 하니까 88에다가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빼기 70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6에서 55가 처리되는 건가요? 55 이렇게 빼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3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9, 27, 39, 27, 2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이제 297까지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맨 처음에 이제 이론에서 이론 정리해서 무엇을 풀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뭐 그럭저럭 딱 됐는데 이 부분들을 또 이제 막상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둬서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빠르고 정확하게 또 시간 내에 풀이하는 그런 훈련도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뭐 D는 이제 연산인 부분이고요. 문제 아이디어는 앞쪽 부분에 있는데 전체 가지수에서 자, 이렇게 1,2 지날 때, 3,2 지날 때 둘 다 지나는 경우 그 가지수 빼서 이렇게 또 합집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13번 좀 시간이 걸리는 계산까지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좀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뭔가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에 만약에 6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 컴비네이션 제로, 6 컴비네이션 1 x, 6 컴비네이션 2 x 제곱 쭉 해서 이제 6 컴비네이션 6 x 6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요 x 자리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죠? 7 이렇게 들어가 있죠? 컴비네이션의 1을 하고 여기 이제 7 제곱하고 이렇게 좀 일치되는 모양을 보게 되면 이 x자리에 이렇게 7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 이 x자리에 7을 집어넣은 거니까 1 더하기 7에 6제곱 이렇게 들으니까 8의 6제곱이 되겠고 이건 2의 세제곱에 6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2의 3, 6, 18제곱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그럼 이제 n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18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자,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다음 족구로 만족하는 5자리 자릿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3이다.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 있는데 요 각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이 13이다. 그럼 뭐 A, B, C, D, E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되겠고 이런 숫자들을 C, D, E를 모두 더하게 해주면 13이다.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각 자리 숫자는 근데 모두 홀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이제 부정방정식 꼴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중복 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그럼 홀수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홀수라고 해주면 이 A 프라임 평상시 같으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1 형태해야 이 부분은 이제 0이 되더라도 이 전체가 1 돼서 이제 홀수가 되는 이런 형태. 이런 모양으로 전체를 전부 다 취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 프라임 될 텐데. 자, 먼저 뒤에 있는 1만 처리해서 이제 5를 빼게 되면 8이 되겠고,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게 되면 2로 약분해서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9에다가 8 컴비네이션 4가 되겠고 그럼 8, 7, 6, 5가 되겠고 4, 3, 2, 1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4, 8 소개해주면 되고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지수는 그러면은 뭐 2, 5, 10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70이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어진 문장 읽고 뭐 5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 쓰고 숫자의 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홀수되어 있어서 치환하고 이런 과정 필요한 몇 개의 과정만 꼼꼼하게 처리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k제곱의 개수가 k 플러스 1제곱의 개수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번 중에서 x k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x를 k번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k번 선택하게 되면 2가 15번 해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 15번 중에서 k 플러스 1의 개수를 구하려면 k 플러스 1번 선택하면 되겠죠. x를 k 플러스 1번 그렇다면 2는 15에서 k 플러스를 빼니까 14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일반형 형태 부분들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개수를 좀 살펴야 되는 거니까 15 컴비네이션 k 그 다음에 2의 15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면 개수가 되겠고 15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14 마이너스 k제곱 해서 개수가 크다. 이렇게 지금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럼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계산들은 그럼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이런 것은 이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15 팩토리얼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k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약분해서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팩토리얼 되겠고 15에서 k 플러스 2를 빼게 되니까 14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약분이 지게 되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k 플러스 이렇게 하나가 남겠고 또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제일 큰 숫자인 15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남겠습니다. 됐습니까? 남는 부분 좀 정리 다시 한번 쓸까요? 15 마이너스 k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이제 크로스로 곱하기 해주면 되겠군요. 2k 플러스 2 크다 15 마이너스 k 처리해주는 거니까 3k가 1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k 값은 3분의 13보다 큰 그런 숫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3, 4, 12, 그러니까 4분을 좀 더 큰 숫자니까 이걸 이제 만족해주는 자연수는 그럼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고 해서 구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맨 처음에 개수를 구해가는 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이제 구해갈 수 있는데 이 연산 부분에 있어서 즉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연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렇게 이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시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좀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하던 그런 연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팩토리얼 관련된 부분들은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역의 원소는 3개다? 오,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치역이 될 사용할 원소는 3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의 숫자를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고르게 되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숫자가 좀 사용됐고요.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 2, 3, 4, 5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짝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 대응이니까 1, 3, 5, 2, 4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치역의 원소는 굳이 뭐 5개 다 쓸 필요가 없죠. 사용될 숫자를 뭐 6, 7, 8 3개라고 해서 샘플로 6, 7, 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짝수일 때는 숫자가 커지면 점점 커져가요. 겹치지 말고 커져야 되겠다. 이 4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3개의 숫자 중에서 대응될 숫자 2개를 이렇게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3 컨비네이션이 골라서 그 숫자에 이렇게 대응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홀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호, 점점 작아지 가는데 여기 좀 같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치역이 원소가 3개가 되었으니까 6을 반드시 이곳에서는 6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개의 숫자를 좀 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이미 하나는 선택이 되어 있고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마저 또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니까 6, 7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에 맞춰서 이거 지금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 가지수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점점 커져가는 형태로 부등호 방향이 이제 자동으로 결정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니까 계산 결과가 10이 되겠고 여기는 3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해주면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10 곱하기 3 곱하기 이 3은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180까지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 조금 함수 대응이니까 문제 조건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게 되게 되면 저처럼 이제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문제의 조건을 좀 메모해 가면 되겠죠? 일단은 치역이 3개다 했으니까 아예 이제 치역 자체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치역이 되는 원소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짝수 대응시켜서 이제 해주고 그 다음 이게 이제 홀수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같아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 숫자는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할 숫자가 이제 3개가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 이제 2개를 좀 더 골라야 되는 거죠. 3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나머지 2개를 마저 더 골라라 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미리 골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정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복 의미 아닌 정수하고 연결시켜서 중복조합 형태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조건들도 있고 이 식이 좀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식이 조금 아름답게 변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 자체를 좀 달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2C는 15 더하기 3D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3의 지수로 보게 되면 3의
a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데 27이니까 3의 세제곱보다는 좀 커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a 더하기 2b 이 숫자는 3보다 좀 큰 숫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이상한 조건들이 있네요. d에 해당하는 부분들 d는 3보다 또 작은 수여야 되겠고 c라는 숫자는 또 d보다 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D 부분들이 이제 또 그렇지 않아도 개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D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D 값이 0이라면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2C는 이퀄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럼 또 C가 개수가 크니까 C 값이 얼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럼 A 더하기 B, C 값이 C라는 숫자가 D보다 좀 큰 숫자가 되니까 D가 0이니까 0부터 가능하죠. 그럼 이제 15 되겠고, 그러면 A 더하기 B는 하나를 빼게 되면 13 되겠고, 이렇게 홀수들 나오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이퀄 3까지 되겠고, A 더하기 B는 1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2B 해주면 이게 3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A 더하기 B가 1이라는 부분을 하려면 이게 1, 0 뭐 이런 부분들인데, 1, 0? 이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D 값이 1이라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는 이퀄 이게 지금 1이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숫자가 좀 커지죠.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대신 여기 결과 자체가 얼마부터 처리해야 되죠? 1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크기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16 되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2 들어가게 되면 그럼 짝수가 나오는데요. 쭉 가서 그러면 A 더하기 B가 4 되겠고 A 더하기 B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좀 여기까지는 그 제한 조건 없이 쭉쭉쭉 가면 되죠. 4, 0 이 부분 이제 4, 0 그죠? 3, 1 이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부터는 나머지 부분들은 좀 특수한 경우를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2인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가능한가요? 지금 A 더하기 2B는 3 이걸 좀 만족시켜야 되니까 0,2가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결과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나요? 1,1도 됩니까? 1,1 자, 근데 이제 2,0 이런 건 안 되죠. 요건 이제 따로 특수하게 두 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머지는 요 부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D 값이 2라고 처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 이 결과는 6을 또 더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21이 되는 건가요? 와우.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이 계산 결과는 이곳에 2 들어가니까 4 빼서 17부터 처리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15가 되겠고 그래서 쭉 내려와서 계산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그럼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또 역시 3까지 되겠죠?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 값이 3이 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 이 결과는 9를 더하게 해주니까 24가 되겠고 그러면 A 더하기 B, C 값이 또 3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3이니까 6을 빼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짝수니까 16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A 더하기 B가 또 그럼 얼마까지 되는 거죠? 4까지 되고 아까 처음 처리해놨으니까 또 0,2하고 1,1 두 개를 또 따로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됐네요. 와, 이 많은 산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을 좀 두 개를 좀 이렇게 짝을 지으면 또 재미있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 이 계산 결과가 3부터 4 거쳐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16까지 가면 되겠고 그 다음 또 A 더하기 B는 또 똑같은데요? 3부터 시작해서 4 거쳐서 쭉 해서 좀 어디까지 가면 되죠? 18까지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게 두 개 중복 커럭해서 세 개를 선택한다, 네 개를 선택한다 숫자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5 콤비네이션, 4 콤비네이션 3에다가 다음에는 2H 이렇게 처리되면 6에다가 5 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맨 마지막에 2H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에 17 콤비네이션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숫자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부터 이렇게 17까지 더하기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오호, 그러면 여기는 4 더하기에서부터 그러면은 이게 얼마까지 되나요? 19까지 더하기 해주는 겁니까? 19까지 이렇게 더하기 해주겠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가지수가 또 두 가지 있었죠? 해서 또 더하기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2분의 개수는 14개가 되겠고 초항하고 마랑을 더하게 해주면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겠고 이 부분들은
16개가 되겠고 23이 되겠고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7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지만 얼마가 되는가? 2, 7이 14, 147이 되겠고 2, 8이 16 이렇게 되니까 3, 6, 18에다가 8이 16에다가 17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처리가 되겠고 28, 16에다가 28, 16, 38이 24군요. 오, 24에다가 그럼 184가 되겠고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까? 8에다가 5 처리 되겠고 2에다가 3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2에다가 3이니까 335가지. 우와, 335가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산수네요. 어마어마한 산수. 조건들이 좀 이제 복잡해서 그런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음수가 있으니까 이항시켜서 이쪽에 처리해 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거 방법인 것 같아서 처리했는데, 그곳에 이제 또 조건들이 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좀 계수가 또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수 부분들을 제일 큰 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 형태를 좀 살폈고요. 이때 이제 또 C, 그 다음 계수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B 부분인데, 이 B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이 계수가 고려되어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서 식들을 좀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A, B에도 이렇게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이제 원래 가지수에서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원래는 이제 3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들은 부분들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 3가지를 해서 이제 빼기를 할 걸 그랬나요? 아니죠. 뭐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2가지 또 처리해서 나중에 4가지 더하게 했으니까 무리 없이 좀 처리가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긴 틀 조건들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서 식을 세워가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연산 부분들도 좀 차분하게 해서 긴 부분들이니까 실수 없이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의자 6개가 있다. 농구 전술을 짜기 위해서 중요한 건 회원 5명, 코치 1명이 탁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자는 인접하여 앉는 것도 여기 잘 읽어야 되겠네요. 모서리에 인접하여 앉는 것도 이웃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전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자, 여기 모서리에 인접하여 가는 것도 같은 것을 본다. 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6명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앉는 가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 앉는 거와 이곳에 앉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제 2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 잡아갈 수 있는 처음에 이제 조금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습니다. 회전해서 이제 다른 부분의 위치에서 다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해서 2가지 앉고 나머지 5사람을 처음에 이렇게 앉게 되면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5사람을 나열해서 앉히면 되겠습니다.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 1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40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주장과 코치가 이웃터에 앉는다 라고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앉혀야 되는 거니까 주장을 좀 앉히죠. 주장을 먼저 가서 앉아라 이렇게 앉게 되면 맨 처음에 나열하는 가지수가 2가지니까 2가지 이렇게 앉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주장이 이곳에 앉았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때 이제 코치가 앉아야 되는데 이웃터에 앉는 곳이 자, 옆에 이렇게 앉는 것도 이웃하지만 이쪽 편에 앉는 것도 문제의 조건에서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앉을 곳이 코치가 앉을 그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2사람이 앉고 나면 4자리가 있겠고 그 4자리에 나머지 부분들을 착석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겠고 이 부분이 24가 되는 건가요? 되죠? 그러면 이제 4를 곱하게 되니까 4, 4, 16에 96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원순열 그냥 기본적인 형태들은 좀 잘 지켜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정삼각형이라는 좀 약간 특수 상황이 있었고 모서리에 인접하는 것도 이웃한 것을 본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2번 문제에 관해됐으니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맨 처음에 앉을 때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이런 자리 자체가 2가지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기준 잡아가는 부분들이었으니까 그 다음 이웃하는 곳 자체가 이제 2가지가 될 수 있어서 앉히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나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 주어진 문제의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들을 어떻게 이제 좀 정확하게 적용해 가는지 연습하기에 이제 딱 좋은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20번 살펴봅니다. 8개의 문자 풋볼입니까? 나열할 때 2개의 문자 A, B가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하는 것은 이제 묶어라 라고 이렇게 좀 처리했으니까 A, B는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한 문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7개가 되는 거죠. 그럼 7개 문자를 쭉 나열해주면 되겠고, 대신 중간에 O라 하고 B, L 부분인가요? 이 2개의 문자가 좀 겹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전부 나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AB가 이웃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웃한 문자는 자체 내에서 좀 나열되는 가지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계산을 좀 다 해야 되나요? 7, 6, 5, 4, 3, 2까지 다 쓸까요? 그럼 D도 2도 쓰고 2팩 해서 이제 소거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소개해주면 되겠죠? 와,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답 쓰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산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 주면 좋겠습니까? 여기 5, 4, 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20에 60 처리해 주겠고 6, 7이 42 이렇게 더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6, 12, 4, 6, 24 그러면 이제 25 처리해 주는 거니까 2520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웃한다, 묶어서 하나 처리한다 라는 원리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또 무난히 풀이 되겠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파란 공 4개와 빨간 공 6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때 이제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주머니에 만약에 파란 공을 열심히 집어넣는다면 공 개수가 이렇게 합쳐서 4개의 공이니까 4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0이 돼도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뭐 서로 다른 3개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빨간 공을 집어넣겠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집어넣어서 6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같은 공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개수만 중요하다 해서 이런 식이 얻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H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6 컨비네이션이 곱하기 8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러면 3, 5, 15에다가 4, 7이 2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 약분을 계산해서 쓰게 되면 와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계산식이 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8 컨비네이션 2 그러면은 4, 7,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와,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좀 볼까요? 5, 4, 20에다가 그 다음에 3, 7,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20 해서 계산을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식 자체가 뭐 2개 되는데도 뭐.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주어진 문제 자체가 이곳에 이제 크기 모양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수만이 중요해서 개수의 합이 4가 된다, 개수의 합이 6이 된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다 해서 이제 중복조합하고 이론을 매치업 딱 시켜가는 이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21번 잘 풀 수 있으라고 믿으면서 가볍게 마치도록 합니다. 22번 시작합니다. A 플러스 B의 6제곱을 전개하시오. 이게 단가요 문제? 재밌네요. 6 컨비네이션 제로 A에 A를 기준으로 하죠. 뭐 이렇게 B를 기준으로 쓸까요? 그럼 A의 6제곱 전개할 때 A 6제곱부터 쓰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 1 A 5제곱 B 이렇게 쭉쭉 써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6 컨비네이션 6 B의 6제곱 써가면 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수를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개수는 1이니까 A의 6제곱 되겠고 그 다음 개수는 6이니까 6A의 5제곱 B가 되겠고 그 다음 6 컨비네이션이 계산해놔야 되겠는데요. 6 컨비네이션이 계산하니까 3, 5, 15 되니까 15 A 4제곱 B제곱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3이니까 6이 약분되니까 5, 4 그래서 보자. 6, 5, 4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럼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 A 세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은 이제 뭐 대칭 구조 형태가 될 거니까 15 A 제곱 B 4제곱 그 다음에는 6 A B 5제곱 그 다음에 B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개식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문자 자체는 6제곱
저렇게 뭐 합이 이제 A 차수는 점점 낮추고 B 차수는 높여가면서 뭐 합이 이제 6차가 되게 되는 건 형태니까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 개수들만 6 컨비네이션 제로, 6 컨비네이션 1, 그 다음 6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5, 6 컨비네이션 6 이렇게 해서 개수들만 잘 처리해주면 무난히 전개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뭐 이항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주어진 식의 어떤 특징인지 정확하게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2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해서 쭉 해서 써 가는데, 이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커져간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된 이 문제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는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숫자들이 점점 크니까 한 칸씩 내려가는데, 뒤에 있는 숫자가 또 이제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쭉 가면서 똑같은 이런 패턴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방향. 그럼 계산 결과는 그 다음 칸에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그 다음 칸 12, 한 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12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냥 1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답 쓰면 이거 안 되는 건가요? 12, 11, 10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열심히 해야죠. 뭐 어떻게 되죠? 3, 2, 1, 6이니까 약분해서 2 되겠고, 그러면은 22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적으니까 22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도 뭐 간단하고, 그렇다면 주어진 식의 이 특징 살피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에 숫자 커져가는 이 부분들은 파스칼 삼각형과 연관성이 있다. 이 특징을 정확히 잘 살피고, 뒤에 숫자 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모양의 계산 결과. 이해되죠? 자, 파스칼 삼각형 반드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 이론인데, 이렇게 서술형 문제 좀 출제가 됐군요. 자, 23번 학습 정확하게 잘 해주십시오. 24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와 x 세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그렇습니까? 자, 이제 똑같은 x하고 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x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x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ax 분의 1 이런 부분들을 과연 몇 번 선택해야 될까? 좀 생각하면 되는데, 합쳐서 5번 선택인데, 그러면 당연히 3번, 2번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전체 이제 5제곱 되면서 이쪽의 지수가 이제 하나 더 높으니까 당연히 x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된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제곱은요, ax 이 부분하고 ax 분의 1 이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몇 번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4번, 1번 이렇게 해야 세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개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개수들만 잘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 a 세제곱 a 이거 a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 컨비네이션 4 세제곱 또 하나 나오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a까지도 또 똑같이 a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 4제곱에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개수 결과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는 10이 되겠고 a는 하나는 약분되겠고, 여기는 5가 되는 건가요? 됐죠? 그럼 이제 a 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저 a 값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루트 2를 답하면 되겠죠? a 제곱이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루트 2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x분의 1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ax하고 a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분의 1이 되려면 이쪽 지수가 하나 더 높아야 되니까 2번, 3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5번 중에서 앞에 건 기준은 2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10에다가 여기는 뭐 개수 부분들을 보니까 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루트 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5 루트 2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굳이 일반항까지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뭐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지금 x의 차수가 이제 똑같은 형태로 하나는 분자 형태, 하나는 이제 분모 형태에 들어갔으니까 무난히 계산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5번 서술형 7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해서 6개를 선택했습니다.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4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사용할 문자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해주는 게 좋을 텐데 4개의 문자를 모두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한 숫자는 최대한 3번 쓰겠다. 3번 쓰고 나머지 숫자를 쓰게 되면은 6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뜻의 내용이 되어 있고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오, 요게 조금 어려운 아이디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자, 그럼 차분하게 좀 알아볼까요? 자, 같아지는 문자가 3번 사용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일단 중복 3번 나오는 숫자를 먼저 골라야 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1 골라서 그 숫자를 3번 쓰고 나머지 숫자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 숫자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2, 3, 4를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면은 풀이 원리가 뭐죠?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주면 2, 3, 4를 먼저 나열하면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3개의 숫자가 2, 3, 4가 나열되게 되면 틈이 하나, 둘, 셋, 4개의 틈이 있는데 그곳에 1이 들어갈 곳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6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24에다가 또 4를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4, 16에 96 해서 가지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3개 겹치는 건 이제 해결이 다 끝났는데 이제 2개씩 나올 수도 있죠. 같은 숫자가. 그렇게 되면 같은 숫자가 2개 나오는 경우는 숫자를 2개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이.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가 골랐다면 1하고 2는 2개가 되겠고 나머지 숫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할 문자를 선택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열심히 나열을 좀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이 됐고, 자, 나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3, 4를 나열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팩토리얼 처리가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열해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자, 2를 먼저 나열한다고 했을 때 2가 나열될 때 이렇게 틈에 2군데 찾아서 들어가서 2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있겠죠. 이때는 그러면 3 컨비네이션 2에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1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2 해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닌 게 주의해야 되죠. 아까 이제 이렇게 나열할 때 3개의 틈이 있는데 먼저 이제 3, 4가 나열돼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3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만약에 2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이에는 반드시 이제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가 결국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요걸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2를 이곳에 집어넣고 그럼 나머지 틈은 하나, 둘, 요거 빼고 셋, 4가지가 되겠고 4군데 중에서 하나를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4 컨비네이션 2는 계산하면 3, 5, 15가 되는 거죠. 14, 아이고, 2, 3은 6이 되는 거죠. 2, 3은 6. 이거 계산 안 되는데 이 공통 부분에 2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 부분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해서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좀 어떻게 잘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12 곱하기 42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럼 42 곱하기 12 해주면은 84에다가 42 처리해 드리니까 504가 됩니까? 그러니까 504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근데 아까 계산 결과가 또 96이 있었죠? 504하고 96을 더하게 해주면 와, 이렇게 숫자가 좀 깔끔하게 끝나네요. 전체가 지수는 60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 마지막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자, 6개, 4개의 문자 중에 6개를 선택하는 건데 모두 쓰라 그랬으니까 모두 다 사용하는 건데 한 문자가 이제 3개 되는 이런 경우, 3개 되는 경우 숫자 그러고 이 부분을 나열할 때, 자, 이웃해도 되는 녀석을 먼저 나열하고 틈 찾아가고 해서 돌리. 이 부분 이제 무난합니다. 두 번째 거 숫자가 이제 2개 겹칠 숫자 2개를 선택해서 수 구성 이렇게 살피고, 그 다음에는 이제 3, 4를 먼저 나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근데 이제 가지수를 이제 2가지로 좀 해야 되는 점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가 이제 겹쳐지는 경우에 사이에다가 이제 이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걸 좀 생각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할 부분들이 중간에 까탈스럽게 좀 싹 담겨져 있으니까 저희 설명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학습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25번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5번 조금 까탈스러웠고 그 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 막바지 부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항들 존재했었는데 복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